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병원에서 심장내과로 근무하고 있는 정지연입니다. 저는 주로 신부전, 판막질환, 심근병증을 진료를 하고 있고, 오늘은 신부전의 조기 진단과 관리에 대해서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신부전은 가장 흔하게 오시는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계단을 걸을 때 조금 숨이 차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약간 언덕길을 걷거나 빨리 걸으면 숨이 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외에 발등이 수북하게 붓거나 양말을 신었는데 자국이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남는 것 같다 이렇게 발목 부종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부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환자의 다리인데 보시면 양측 하지가 이렇게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는 정도의 수북하게 부종이 있는 상태고, 신부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정맥이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서 박동이 있는 상태도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만성적으로 피로가 있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배가 더부룩하고 복수가 차는 느낌이다, 또는 좀 누웠을 때 숨이 차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로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부전이란 다른 심장 질환들에 의해서 심장의 고유 기능이 악화돼서 전신에 충분한 혈류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시면 정상적인 심장에 비해서 신부전은 이렇게 심장이 늘어나 있고 기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신부전은 심장 질환의 종착역으로 불리고 있고, 한 회 입원 시 평균 비용이나 또 반복적인 입원과 응급실 방문을 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 중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단일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심장 질환의 종착역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5년 내 사망률이 한 50% 정도로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보다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서 신부전이 발생률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남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신부전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여자에서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나이가 다 고령화되면서 이렇게 실제로 신부전의 유병률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부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병률이 늘고 있는데 사망률이 높고 심장 돌연사도 많은 질환입니다.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진단 후 1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명 중에 5명 정도가 5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암 질환보다 낮은 생존율로 알려져 있고, 흔한 심장 돌연사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신부전 학회에서 발표한 결과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데이터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5년 생존율이 한 79% 정도로 이유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응급실에 좀 숨이 차거나 이렇기 때문에 응급실에 자주 내원하고 입원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우울한 증상을 같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부전의 원인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심장 혈관에 이렇게 피가 가는 혈류 자체가 좁아지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외에도 혈압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심장에 부담이 가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판막 질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든지 승모판 역류증이라든지 판막 질환이 있을 때에도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심근병증이나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신부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의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외에 신부전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기구 혹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게 생활습관 교정으로 과식 금지, 금연, 금주,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부전은 치료하면 호전될 수 있는 병입니다. 앞서서 예후를 굉장히 좀 안 좋게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약재들이 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부전은 치료하면 호전될 수 있는 병이라고 믿고 약물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부전의 치료 중에는 모든 환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인 질환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심장 판막 질환에 의해서 신부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막에 대한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 같은 경우에는 치환술 수술도 있고 시술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판막들도 판막 치환술이나 수술, 시술 또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신부전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심장 혈관을 직접 넓히는 풍선 확장술,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질환이 좀 심한 경우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심장으로 혈류가 가는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증상이 지속되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신이나 급사를 예방하기 위해 삽입형 제세동기를 넣어드리기도 하고 심장의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뛰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장 제동기화 치료라는 CRT를 넣기도 합니다. 신부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심장 이식을 할 수도 있고 심장 이식의 일년 생존율은 90% 정도 예후가 좋기 때문에 심장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외에도 심장에 펌프를 넣어드리는 L바드라고 하는 좌심실 보조 기구를 넣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심장 전문의 진료와 꾸준한 약물 치료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동반 질환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질환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와 보호자분께서 신경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입니다. 일단은 염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분을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분 섭취를 말씀드리면 물을 너무 적게 먹어서 탈수가 되거나 혈압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1.5리터 이상은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좀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염식에 대해서 먼저 좀 보시면 실제로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약 2000mg입니다. 소금으로는 약 5g 정도고 이것은 소금 한 작은 술이기 때문에 음식하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겠고 실제로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거에서 거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싱겁게 드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 수분이 머물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고 발등이 붓거나 숨이 차다, 누웠을 때 숨이 차다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음식에 들어가 있는 소금, 염분의 양을 표시해 드린 것이고 찌개 같은 음식들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입니다. 이외에도 생각보다 김치, 덮밥 이런 음식들이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특히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이 간이 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소금을 일단 반으로 넣는 것, 그리고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